전문가가 다시 알려주는 내 몸 설명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이혜수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누렇게 변하게 된 치아를 보고 속상한 적 있으신가요? 치아가 변색되는 이유부터 오늘 미백 치료 과정까지 샅샅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차영록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차영록 원장입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점점 좀 누렇게 변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치아는요, 그 안에 노란색의 상아질과 그 밖을 투명하고 하얀 범랑질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범랑질은 얇아지고 상아질은 점점 두꺼워지면서 자연적으로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아의 색이 이러한 정상 범주를 넘어가는 정도로 변색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치아 변색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외인성 혹은 내인성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치아의 착색을 일으키는 커피, 홍차, 콜라 등이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색이 변하거나 치석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고요. 내부 요인은 어릴 적에 치아 형성기에 과도한 약물 섭취, 항생제로 인한 변색, 불소가 함유된 치약과 가글의 과다한 사용, 비타민 섭취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신병력이나 고령화에 의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네요.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시는 음료를 통해서 그리고 변색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또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치아 변색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외인성 변색은 스케일링이나 치면 연마술을 통해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 미백을 할 수 있는데요. 치아 미백은 치아의 자연적인 색조를 하얗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치아의 표면에 착색된 색을 엷게 표백해 주는 과정으로 치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구멍에 침착된 색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아의 삭제나 손상 없이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치료 후 치아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더 많게 해줘서 치아가 전보다 밝게 보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치아 미백의 원리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치아 미백의 종류에도 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크게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가 미백술은 치과 의사가 고농도의 미백제를 사용해서 시술하는 생활치 미백술입니다. 주로 고농도의 과사나 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치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은을 분리하는 장치나 잇몸 보호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스케일링을 하고 1시간 정도 주 2, 3회에 걸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가 미백술은 치과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이행하는 것이고요. 환자의 치열에 맞는 개인용 트레이를 치과에서 만들어주면 환자가 직접 트레이에 미백제를 담아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치아를 눈에 띄게 밝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색상 균일화와 치아의 변색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전문가 미백술을 받으면서 자가 미백술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치아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목적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미백을 한 번 하면 그 현상이,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요? 치아는 이제 미백제가 작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백이 어느 정도 이상의 밝기 변화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미백을 한다고 해서 계속 밝아지는 것은 아니고 또 치아가 최고의 색상 변화를 보인 다음에 조금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재발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미백으로 그 효과가 영구히 지속될 수는 없으므로 원하는 색조로 미백을 하고 나서 최대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착색의 원인이 되는 기호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요. 일정한 주기로 치과에서 리터치하듯 한 번씩 미백을 해주시면 오랜 시간 밝은 색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미백도 미백이지만 평소 관리가 좀 더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냥 미백을 많이 받는다고 효과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치아 건강에도 사실 미백을 하면은 무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치아 미백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에 미백을 적용하게 되면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에 되게 예민해져서 과민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치아 미백을 할 때 잇몸에 약재가 오래 노출되게 되면 잇몸이 따끔거리는 화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전문적인 방법으로 미백을 시행할 때에는 잇몸에 약재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치아를 최대한 격리하고 잇몸 보호제를 바른 상태에서 처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치아 미백술을 받고 난 이후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어떤 점이 있나요? 미백 치료 후 2주간은 아까 말씀드린 착색을 일으킬 수 있는 기호식품의 섭취를 금하여야 하고요. 흡연 또한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백 치료 후 차가운 것을 먹거나 마실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통증이 심하다면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백 치료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의 변색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미백 치료를 보충해야 하며 유색 가글제의 사용은 치아의 변색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색이 없는 가글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치아 미백 치료와 더불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게 알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셔서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차영록 원장과 함께 치아 미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다시 알려주는 내 몸 설명서. 오늘은 치아 미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치아 착색으로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요, 시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과한 사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